제목을 이렇게 소화와 눈 질환이라고 잡으셨는데요. 네. 눈과 소화는 관련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제목을 네. 잡아주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쌤에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아무나 생각한 게 아니어서 일례로 지금 항상 뭐 메시지처럼 열심히 말씀하시는 비타민 C하고 소금이 소화제 역할을 한다. 화학적으로 명백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소화하고 눈하고는 소화기하고 눈하고는 너무 옵니다. 사실 안과 파트는 우리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러 의사들도 안과를 전공하지 않는 한은 사실 너무 몰라요. 네, 저희도 안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 예. 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까먹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 전부 다 응급실 가서 환자 심폐소생도 했고 밤 중환자실에서 자리도 지켰던 적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뼈 부러진 분도 있으면 옆에 정복하죠. 정복에서 이렇게 감아주고 이런 것도 다 해봤지만 눈만 쭉 보다 보면은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과 의사들은 몸 전체를 바라보는 걸 좀 이렇게 등한시가 게을리하게 돼 있고 또 몸을 쪽 보는 내과 선생님들이나 또 전체를 보는 선생님들은 또 눈 쪽은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눈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영상 하나만 조금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천인 3종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철인 3종이라 하면 뭡니까? 네, 이제 처음에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는 코스인데요. 네, 그거를 2011년도에 도사철이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문해서 그대로 이제 제주도 대회를 한 3번 정도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몰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천인 운동 하시는 후배들 위해서 도사철이라는 그 클럽에서 아카데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운영 요령, 수영하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달리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달 정도 주말마다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편인 3종 하면서 어떻게 영양 보급을 해야 될지 뉴트리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천인 처음에 입문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7시 시작해서 밤 11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알아서 먹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못 먹으면은 열량이 너무 떨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저체온까지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탈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서 이제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지 알아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마치 무슨 비방인 것처럼 각 동호회별로 무슨 꼼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명색이 의사고 또 생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을 하고 이제 문헌들을 이제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천인 3종의 누트리션 관련된 책들을 싹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쭉 이제 좀 리뷰를 해봤더니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대 영양소, 매크로 누트리언트, 마이크로 누트리언트, 그다음에 물에 관련된 거, 전해질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항산화에 관련된 거 이렇게 모을 수 있고 훈련하는 방법은 이제 평상시에 하는 훈련, 대회를 앞두고 하는 훈련, 대회 후에 풀어주는 훈련 이렇게 이제 주기화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운동의 페이지별로 적절한 영양 보급과 휴식을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8년 정도 2시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책자까지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해서 요즘에 이제 기분 좋은 게 동호회 사람들 보면은 의뢰이 대회 전에 2주 전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뭘 먹어주고 대회를 어떻게 맞이하고 리커버를 어떻게 하고 이거 이제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량들을 엄청나게 발달했고 이런 거 보면서 뜻깊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누트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잘 안 낫고 녹내장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약만 쓰고 수술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은 이분들의 회복력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멋진. 대단한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미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거 혹시 이제 소화에도 연관되겠지만은 그 헬리코박터하고 녹내장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 서울대 박기호 선생님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 극동아시아 사람들이 예, 안압이 정상인데도 예. 녹내장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학명도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예.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눈의 압력이 막 높아져가지고 신경이 점점 눌려서 죽어 나가는 예, 이제 그런 녹내장이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확실히 딱 안압 칠 때도 이미 정상 안압 20일 이하인데 네, 23이나 25나 더 높게는 30만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안압을 떨어뜨려주면은 10%만 떨어져도 뭐 얼마씩 3, 5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황당하게도 우리 극동아시아 이렇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이쪽이 좀 많은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압이 정상범위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 녹내장 때문에 신경이 서서히 죽어나가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을 네, 겪느냐? 네. 그러면 안압에 의한 원인이 아니지 않겠냐? 그런데 예, 안압이 워낙에 확실한 증거다 보니까 예. 기존의 녹내장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정상 레인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과한 안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할지 또 사람만 너무 달라지죠. 예. 그러면 치료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증명이 좀 돼야 네, 네. 어디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나온 약들은 정상 안압에서 예를 들어 15 정도 안압인 분이 신경이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12로 만들자. 아시겠지만은 10점짜리 학생이 80점 맞는 것은 쉽죠. 근데 98점만 나왔으면 100점 맞는 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1점밖에 안 올라가도. 네네. 그런 식으로 안압이 14에 맞춰진 사람을 10, 예를 들어 15나 이렇게 있는 사람을 12나 이런 데 내리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약을 많이 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집중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회의가 드는 거죠. 어떻게 안압이 떨어지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증명이 또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 중에 안압이 큰 요소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야기 슬며시 나오는 게 혈류 흐름이 문제가 생겨서 녹내장이 생긴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지금도 뭐 학회 가면은 안압 때문에 신경이 나빠진 거다. 네, 아니다. 그 안압이 높아져서 혈류가 나빠져 문제 생긴다. 그러면은 안압이 높아지니까 혈류가 눌려가지고 혈류가 안 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 안압 때문에 혈류가 나빠진 거지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의 발상을 딱 뒤집어 엎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헬리코박터라 생각을 해요. 이 헬리코박터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위에서 예.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그 20대 이상 성인들의 70% 가까이가 헬리코박터를 네, 가지고 있죠. 갖고 네. 있다고 돼 있고 예. 이 헬리코박터 무서운 게 일단 그림에 좀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헬리코박터의 모습인데 예. 여기는 마치 추진체처럼 꼬리가 되게 많죠. 절편 플라게라는 절편이 많은데 예. 얘네가 이 강력한 절편의 힘에 의해서 예. 그 위벽 위에 산을 막기 위해서 이 점막을 보호하려고 예. 조그만 점액이 깔려 있는 네네네. 그걸 뚫고 내려갑니다. 얘가 네. 뚫고 내려가서 그 바로 위벽 세포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거기서 군집을 서서 이루면서 예. 얘네들의 특징이 유리아라는 효소 분해질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를 네네. 만들어요. 네네네. 암모니아 폐하가 올라가죠. 네, 나오면. 12가 네, 되죠. 네,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무리 위산이 우리가 네. 보통 상층부가 한 3, 4 정도 되고 하층부 1, 2까지 네, 내려가잖아요. 네. 이 상층부, 하층부에 있는 위산을 중화시켜 버린다. 네, 예, 예. 중화시키고 이 점액들을 파열시키기 때문에 네. 이 점액에 의한 보호가 이 벽에 있는 세포의 보호가 네, 깨져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파고 내려온 부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혈류를 따라서 이제 도는 엔도톡신, 그러니까 뇌 독소로 작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그 보고에 의하면은 그 관상동맥, 예. 뇌동맥, 뇌혈관들, 관상혈관들, 또 이게 눈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플라그 이제 이게 찌가게 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혈관벽에 예, 이걸 채취해 가지고 DNA 분석을 해봤더니 이 헬리코박터 유래 DNA가 있다는 DNA가 거죠. 예. 그게 침투돼 가지고 하필 지질 침착과 함께 혈관벽도 자꾸 막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큰 혈관들이 문제 생기면 심장에서는 네. 협심증이 올 것이고 예, 예. 뇌가 오게 되면 허혈성 치매가 오게 돼 있어요. 예.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눈은 그 미세한 혈관들이 되게 많은 예.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 혈관을 자연 침해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혈류 장애가 오겠죠. 예. 그러면 암이 이미 걸리는 막혀 있기 거죠. 때문에 조금만 안 하더라도 예. 찌가 눌리겠고 네, 네. 그러면 신경이 죽어나겠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기하게도 헬리코박터를 이제 그 박멸했다 그러죠. 네. 박멸한 방법을 썼더니 암이 좋아지더라. 오.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헬리코박터를 박멸했더니 녹내장이 좀 좋아지면서 치매 부분이 개선되더라. 이런 논문이 최근 2020년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개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증명되는 팩트에 근거를 한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우리가 장내 특히 위에서 산도를 높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거의 복음처럼 살펴가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비타민 C가 아스코베이트 엑시드가 산이기 때문에 위산에 위에 들어가면 사실 위에 당연히 안 된다는 말도 지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소금하고 만났을 때 HCl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을 그래서 산도를 결국 높일 수 있다는 아까 말했던 그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우리 위가 해당되는 산도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위의 유산 저하 증상은 무섭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그렇죠. 유산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싹 다 살균이 돼요. 살균이 되고 녹아버리고 또 알러지 원인까지 또 태워져 버린 거죠. 산에서 태워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어느 정도 그 잘게 부셔지고 성상도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로 바꿔버린 상태가 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위의 움직임에 의해서 믹싱이 되고 또 섞이고 이러면서 잔잔히 분해돼야 이게 이제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이 관이 갑자기 좁아졌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촉매가 작동하면 효소가 작동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효소들은 가까이 붙어야만 효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알칼리치로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장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대장 표면에 점막 위에 그것도 점막이 좀 탄탄하거든요. 점막 위에 거기는 이제 점막이 이중 구조인데 그 점막 바로 위에 있는 치밀한 층의 점막과 그 위에 좀 엉성한 점막이 있는데 이 엉성한 점막층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형 프로토조아라는 원생동물 하다못해 이제 무슨 뭐 이런 그 곰팡이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위에서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아래가 다 무너지죠. 그 그래서,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그 헌 박사님께서 풀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연구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논문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은 이 소화와 안과 질환에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한 가지가 이제 녹내장과 헬리코박터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 눈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셨던 비타민 C와 이 소금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예전부터 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소화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돼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또 20년, 30년씩 소화가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비타민 C랑 소금을 좀 더 잘 챙겨 먹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제가 그 네이처에서 비타민 C하고 소금하고의 관계를 뒤졌는데요. 1938년도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소금의 산화성을 비타민 C가 떨어뜨린다. 요런 정도 수준에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서 좀 이제 지금부터 이런 게 정리가 잘 되어져서 뭐 이렇게 논문화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아쉽네요, 그게. 근데 이제 비타민 C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산화 반응에 있어서 컨트롤해주는 중요한 항산화제이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좀 막대하죠. 실제로 그 비타민 C를 적절하게 투여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혈병을 막지만 결혈병은 결국은 이제 결체 조직의 문제거든요. 사실 뭐 전에 뭐 그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결체 조직 그러면은 뼈하고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구조하고 서로 붙어지고 연결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구조물인데 걔네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녹내장에서도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훨씬 낫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물론 결체적인 건강에 좀 주로 이제 미세 혈관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혈관에 의한 질병들 예.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위에 들어갔을 때 이 소금과 반응을 해서 이제 연산의 위에 산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예. 이제 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충분한 살균과 또 소화를 시켜주고 그 소화된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면 사실 그 소화가 안 된 물질이 내려가서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 누수 증후군, 네. 기껏 신데렐라는 모든 병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과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뭔가 엔도톡신, 내 몸 혈류로 들어온 여러 가지 세포나 문침을 찌거리나 공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으로 인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탐지한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 센서들이 이제 뇌에 막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응한 호르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이 이제 과민한 상태가 되겠죠 몸이. 그래서 생기는 게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정신분열병.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장 누수 증후군 체크를 하고 너무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정신병이라는 데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장 벽이 뚫리면 뇌에도 혈류하고 뇌에 경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뚫려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뇌는 결국 화학물질끼리만 연동되는데 이 화학물질 교란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로봇이 센서가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같은 상황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아마 유명인들이 이제 그런 거 알으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뻔하죠. 유명해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먹는 거 부실해지고 잠 못 자고 소화 못 시키고 이러니 이제 그게 빡 발동돼서 무슨 말 한마디 딱 꽂히면서 확 교란이 와버리면 공황장애를 받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안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비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눈 뒤쪽 깊숙한 맥락망의 혈관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서 황반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이제 맥락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보이죠? 그렇지 노래가 들으면은 망막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저거 보이죠? 하는데 그러다 듣다 보면은 다 그게 그렇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의학적으로 무너지면서 노인 황반변성이 생겨요. 증명약을 저 밑에 혈관에서 붉어진 게 생겨요. 비타민 C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족하면은 병이 생긴다 이건 알게 되고 부족하면 병이 안 생긴다 이걸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 나오는 걸 사실은 천천히 전체가 일어나죠. 전체가 일어난단 말은 근데 이거 정상 기능하려면 말은 뭔가 맞습니다. 명확한 됐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장들은 대부분 내독성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치 증명류가 된 상황이라면 이게 좀 와인을 술하고 상황이라면은 그게 만날 적절한 에너지 시작하는 영양이 필요한 영상이 발달됐더니 이 스터디가 유의가 한 번만 온 줄 알았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도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됐고 2019년 들어가지고 너무 좋죠. 황반변성에 루테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렇죠. 루테인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주요 발견적인 개념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뒤에 스터디가 있습니다. RH1이 원래 스터디인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더니 차츰 담배 흡연자들에서 점점 폐하 연관이 있는 것들을 결국 후 스터디를 만드는 소화 시스템이 2000년 절대에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루테인하고 폐암제 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루테인제의 도움을 취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박사님 뵙기 전에도 고도 홍감선 사용자들의 아니면 또는 만성 질환들을 관리할 때 뭐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다 보니까 한방변성 발생 자체가 그러면은 그냥 생긴 것은 모르겠으니까 플러스밖에 없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모를 쓴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뭘 생각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덜같이 지난달에 붙여진 걸 많이 백미당 항산액을 공급한다는 거 오메가3 보충제 주사제라는데 그건 한방변성 병원 와야만 그런 거 끝나요. 그런 거 아쉬웠던 거 오메가3 항산액 겪고 나서는 원래 비타민 C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먹게 되면 메인 성분 같고 알게 되는 거죠. 아고티 마우스 미장 2014년 지금까지 2003년도에 이거는 이제 서로
이 의학자들이 예. 소모자가 적절히 네, 실제로 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 마우스의 그 아구티 부위가 유전자의 마우스 이게 이제 이후에 마우스의 루테인하고 지금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 이후부터 진행이 일어났어요. 네. 일반 제도들이 루테인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루테인에 띄어서 당뇨도 발생이고 당뇨도 비타민 C, 네. 비타민 NM이라는데 아연 그 며칠 도네이션을 해야 그런 우리 흡수를 본다. 그래서 뭐 포뮬러로 뭉친 거. 그래서 네. 그 어느 이제 의학자로서 계속 먹이면서 너는 뭐 갑자기 팍팍 얘기하면은 금융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금융위가 단순하게 네. 따내니까 네. 항상 실험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그다음에 아구티 부위에 여러 종류가 에티레이션이 돼 있거든요. 아, 돼 있으면 예, 예. 다른 거 빠져고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룹 A나 B나 C 그 부위가 발현이 안 돼서 건강하죠. 네. 여러 군으로 형성합니다. 예. 아, 예, 예, 예. 더 이제 최근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류나 비타민 외에서 네. 우리가 먹는 것이 DNA를 바꿀 수는 예. 없지만 예. DNA 그 스위치 켜지고 꺼진 게 영향을 주더라는 예, 얘기가 예, 있는 예, 거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네. 많은 여러 가지 저도 실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예, 측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건 아이들 연구 생각을 한 예. 채 그런 요소가 또 예.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건 과연 무슨 영향을 예. 미치죠. 네, 네. 그거를 예. 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서 먹을 수는 없어. 뭐 네, 이런 것도 네. 되게 이제 이유가 첫 번째로 하시죠. 예.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예. 예. 되게 많지만 예. 이것만 되면은 검증이 나머지 시스템들 예. 또 하나 예. 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것도 그래서 들어보실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이 나오는 비타민 C하고 네. 챙겨 드셔라. 네네. 이렇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할 것 같다. 예, 예. 치료를 그렇게 해서 아, 네. 아, 그러면서 예. 그 증거를 대두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오메가3 오메가3도 이 정상 세포가 정상세포를 네. 그다음에 오메가3는 예. 이제 암세포가 암세포만 혈전이 챙겨를 예. 억제시켜주면 예. 이미 들어와서 만약에 암이 유전자들이 해놓은 헬리코박터의 예. 남은 요소들을 예. 정도도 그걸 피해서라도 처리를 하라고 예. 해야 되죠. 예. 그 보조적인 처리를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제가 착안하고 있는 이 그 질환의 세포가 당연히 암이 암이 되는 되어죠. 거죠. 예. 내가 정상세포 되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암 세포질에다가 정상 핵을 넣었는데 예. 그놈 암세포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분이 그 근거를 댄 게 만약에 유전자 변형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면은 예.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위암, 제유암, 상대방이 누구의 유암이 있다면 그 유암 세포들이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틀리거든요. 예. 또 개인한테 들어가서도 개인의 암세포 조직 위암이 있다 칩시다. 위암을 딱 뜯어가지고 각 핵을 살펴보면은 세포도 다 달라요 DNA가. 네. 그러면 또 벌써 두 개가 틀려졌죠. 예. 이게 벌써 두 가지가 틀려지는 그런 것 통해서 네. 이게 DNA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DNA로 치료를 한다 윤학적으로 어느 부위를 치료하는 데서 그걸 끊어줘야 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DNA가 다 그렇죠. 다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방법이 음.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산소에 의한 그 대사 질환이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암세포들은.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제가 큰 테마로 항상성 부분에서 이 우리 혈류 순환 그리고 예. 뭐 순환 그러니까 피가 돌려면은 예. 사실 그거 아십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120, 80으로 팡팡 쏘고 있어도 네. 뭐 60분에서 100번까지 쏘고 있어도 그걸로 구석구석 피가 돌까요? 못 가죠.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예. 다리가 움직여지고 예. 팔다리가 돌아줘야 근육이 수축 팽창할 때 음압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움직여야만 사실은 이게 혈류가 그 혈압을 예.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자꾸 안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장에 로딩이 많이 더 걸려서 걸리죠. 아, 압력이 그래서 올라가는 네, 구조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암이 나이를 먹을수록 순환이 떨어질수록 네. 생기는 이유가 예. 증명이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잘 안 됨으로써 네. 이게 그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네. 그 적절한 산소 그 TCA 사이클이 돌면서 이제 네. 산소와 반응해서 예.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네.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도는 거죠. 그러면서 네. 락테이트란 젖산이 축적되고 네. 암세포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한 세포로 진화된 세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는 세포들이죠. 네. 이 진화된 세포들은 이 젖산을 발효하는 방법으로 예.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거의 네. 비슷한 에너지 채취를 해요. 네. 그걸 정말 잘하는 세포. 그래서 이분은 치료 방법을 오히려
이제 암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이 네. 젖산을 잘 네, 변하는 네. 거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케토식을 하면서 음. 산소 공급을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가지고 아, 꽉 예, 시키는 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일부러 정상세포만 생존 가능하게끔 만들고 암세포는 점점점 모두 사용하게끔 예.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예. 대사질환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다 큰 뭐 병들을 그렇죠. 만들어내니까 예,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정말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관리하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이정표 같은 사건이 네,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소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내원하시는 네. 분들한테 쓰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 소화에 대한 개념은 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예. 소화가 안 되면은 이제 소화기 내가 같이 하죠. 아. 사실 생각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올 정도고 수술 받거나 이제 어떤 급격한 변동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예. 그냥 주사제를 통해서 적절한 요소들을 공급한다 아. 이렇게 예, 예. 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랬는데 예. 저도 이제 사실 한 박사님 뵙고 나서 이제 이분들에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아. 벌써 이제 소금하고 예. 비타민 C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 플러스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소화 효소들도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오메가 3 예, 예. 유명한 이제 항만 변성 스터디가 이제 98년도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끝난 예. 유명한 스터디가 있거든요. 예, 예. 노인성 항반 변성에 관련된 예. 연구에서 예. 미국에서 아예 기획을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기획을 한 다음에 특정 대상을 일부 그 항반 변성에 올 수 있는 군하고 대조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이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네네네.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보충제가 얼른 평가를 못 받는 이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여섯치 내 고향 들으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뭐 해줬고 뭐 해줬고 뭐 해줬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듣다 보면은 다 그게 그렇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의학자고 박사님도 그러지만은 네. 그 증명된 걸 믿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라는 이런 각종 비타민들이 부족하면은 병이 생긴다. 이건 알게 됐고 보충했더니 병이 안 생긴다. 이걸로 증명은 됐죠. 예. 근데 그게 나온 용량들은 사실은 미니멀한 용량이에요. 네. 병만 안 생길 정도. 네, 근데 네. 우리가 정상 기능을 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네. 우리가 권장량들은 대부분 병 안 생길 정도가 네, 있죠.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강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은 네. 또 술 후의 상황이라면은 네. 그에 맞는 적절한 네. 그런 이제 용량이 필요한 예, 거죠. 예. 어찌 됐든 간에 이 스터디 그룹에서 제공한 바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테인이라든지 예.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눈에 도움되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황반 변성에 네. 루테인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그렇죠. 아, 예, 근데 예. 루테인만 있는 건 아닌데 아, 네, 이제 네, 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 주요 발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두 개의 스터디가 있습니다. 아레즈 원이 원래 했던 스터디인데 예. 거기에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담배 흡연자들에서 이제 폐암과 연관이 있는 가트라가 있으면서 이제 아레즈 투 스터디를 만들면서 뺐어요. 예. 2006년도 좀 넘어서 그때는 이제 루테인하고 띠아잔티를 대시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루테인 띠아잔티에 들어간 거죠. 네, 네, 네.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중등도에서 고도 황반 변상자들의 25%에서 진행을 늦췄다.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정말 이제 증명된 사실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지만은 그 노인 황반 변성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예. 생긴 것은 억제를 할 수 있지만 예. 발생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안전모를 쓴다 그래서 돌 떨어진 거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돌이 떨어졌을 때 좀 덜 다치게 네, 네, 만드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백내장에 효과가 없더라. 오메가3 보충제도 같이 써봤는데 그거는 황반 변성과 연관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원래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그다음에 요게 이제 메인 성분이었고 네. 카로틴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미량 원소로 이제 구리하고 예. 징크가 좀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서로 이 그 상호작용을 좀 적당히 네, 통제하려고 네. 하는 그런 성분들인데 네. RE2에서는 이제 베타카로틴 빼고 차라리 루테인하고 떼아잔티를 쓰자. 그래서 네. 이게 이제 2006년 이후에 루테인하고 엄청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루테인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루테인에 띠아잔티 여기 나온 거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C, 비타민 E,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구리 이렇게 좀 해야
우리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런 포뮬러로 뭉친 거. 그래서 그 어느 이제 의학자로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뭐는 뭐가 좋다고 딱 이야기하면은 우리 위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우리 소화기가 단순하지 않다 네. 보니까 네. 항상 확실한 것은 뭐든지 그 천연에 가까울수록 좋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여러 종류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야 흡수력이 훨씬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비타민 그래서 A나 B나 C도 하더라도 그게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여러 군으로 형성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비타민 외에도 네. 바이오 케미칼을 해서 예. 이제 뭐 그 여러 종류의 또 이게 그 우리가 녹색 채소라든지 황색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굴되는 네. 여러 가지 물질이 식물들이 좀 갖고 있죠. 있는 물질들이 예,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예. 지금 그건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요소가 또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계속 알려지고 예.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다 찾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첫 번째 그럼 다시 또 돌아가면은 네. 위에서부터 예. 잘 해야만 된다.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 시스템도 줄줄이 좀 좋아지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